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CPI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오게 되는 한 주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저번에 95점을 만들었던 유사남, 이번에는 몇 점을 받게 될까요? 저와 함께 위클리 리뷰 프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일단은요, 저번 주 주요 키워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약화된 노동 수요에 대한 대응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10년물에 대한 금리가 급락을 했죠. 사실 5월 1일 기준으로 4.7까지 갔던 10년물 금리가 4.5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저번 주에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원동력 상승에 원동력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10년물에 대한 금리의 대반응 요번 주에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유로 저번 주 주요 주식들이 급등하는 현상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항생지수가 좀 급등을 했는데, 사실 살아나는 중국 주식들이 좀 많았습니다. 중국 주식들이 급등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경향 좀 있었는데, 요런 데에 대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까지 유지가 될지,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요것들 한번 조금 이따가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요것 말고도 유틸리티 주들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지난 한 달 동안 12%가량 급등을 했고요. 비스트라 코프가 한 달간 거의 한 34% 올랐고, 그리고 다우존스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유틸리티 주들이 3.5%나 ETF가 오르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유틸리티주에 우리가 좀 집중해봐야 될 만한 생각이 좀 있다라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요거 관련해서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좀 얘기를 해보긴 해봤는데, 최근 유틸리티 주식이 왜 오르는지 이유에 대해서 조금 한번 조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볼까 해요. 요걸 한번 다뤄봤지만 요걸 한번 진짜 파워포인트를 놓고 여러분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여러분들 유틸리티 주식이 최근 상승세를 보면서 지난 16거래일 동안 여러분 12%가 올랐고요. 2월 저점 이후로 S&P 500이 4% 오르는 가량, 유틸리티 섹터는 19%나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승의 내러티브가 유지될 만한 내러티브가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데요. 자, 일단은 유틸리티 주식이 뭐냐? 전기, 물, 가스들을 공급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배당을 제공하는 대표적 경기 방어주로 판단을 받는 게 바로 유틸리티 주식이죠. 이제 가장 커다랗게 이 주식이 오르는 이유는 주식들이 하락할 때 배당을 받기 위해서, 혹은 금리 인하 시기에 채권에 대한 투자가 대안으로 투자가 될 때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기관들의 의견들도 좀 다릅니다. 이제 파이퍼 샌들러의 의견은 유틸리티 업종의 최근 성과는 시장 리더십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틸리티 업종이 경기 방어주가 경기 순환주 주도적인 시장에서 경기 방어주 쪽으로 사람들이 조금 더 침체에 대응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파이퍼 샌틀러의 의견이었고, 찰스 슈왑 같은 경우는요, 유틸리티 주식의 강세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금리가 낮아지면서 국채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유틸리티 주식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가 하게 되면서, 자, 요거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배당 수익률이 매력적이다, 안정적인 수익이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찰스 슈왑은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틸리티 주식이 오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 이 두 개가 지금 유틸리티 주식이 오르는 이유의 내러티브라면 매력적으로 유지가 되는 시기가 오랫동안 유지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일단은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기가 뒤로 밀리고 있고, 스웨덴의 금리 인하나 영국에서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시사를 하긴 했지만 10년물의 금리는 여러분들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4.5예요. 생각보다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다음 주에 CPI가 나오는 상황에서 인플레가 높게 나오는 경우 추가 금리 상승 여력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유틸리티 주식의 배당 수익률은 사실 생각보다 매력적이지 않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틸리티 ETF의 향후 12개월 배당 수익률이 약 3.2%로 랠리 시작 당시에 4% 수익에서 너무나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당 수익률이 줄었습니다. 4%에서 줄었어요. 그리고 이 배당금은 유틸리티 주식을 소유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 하나인데, 이 안정적인 수익이 매력적인데, 근데 이게 10년 만기 미국 국채의 4.5%보다 낮아져서 상당히 매력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천연가스 혹은 전기 가격의 상승으로 유틸리티에 대한 투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AI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계속 활발해지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전기 수요의 상승으로 인해 수익이 증가할 거라고 보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반대로 인플레이션 상승에 기여를 하고 인플레 상승은 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지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또 유틸리티의 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고배당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유틸리티 주식은 조금 고민을 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금리 인하 시기에 재집입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다만 이 두 기업과 상관없이 오르는 유틸리티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여기에 띄워드린 바로 전기 쪽에서 가장 커다란 상승하고 있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비스트라 3개월 동안 71%와 118% 오르면서 직접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회사들인데요. 참고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AI 관련한 소식으로 오르는 애들이라 사실 여태까지 배당금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상승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 지금 기준으로 둘 다 배당금 1%도 안 되는 회사인데 얘네들이 오르는 이유는 성장주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성장하는 유틸리티주, 상승하는 유틸리티주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인공지능 열풍으로 인해서 전력발전소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법에 따라서 제조업이 미국 내로 인전하게 되면서 난방 및 운송의 전기화가 있었고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맥킨지와 BCG 혹은 S&P 글로벌 커머니티 인사이트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여러분 2030년까지 연평균 13%에서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답니다. 그리고 PJM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가 많은 버지니아를 포함해서 향후 10년간 전력 수요가 약 연간 2.4%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전력 시장은 7년 연속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있으며 신규 용량이 상업적 운영으로 전환되는데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자, 제발 일단은 우리 여기에 집중을 합시다. 자, 그 내용 가게 되면 얘기를 하고요. 자, 일단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자, 일단 좀 이따가 여러분들 계속 그거 얘기하면은 5분간 대화 중지를 시킬게요. 자, 미국의 전력 시장은요, 최근 들어서 7년 연속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있고요. 신규 용량이 상업 운영으로 전환된 데 여러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맺은 탈렌 에너지와 아마존 간의 원자력 전력 구매 계약에 따르면 청정하고 그린 에너지로 예상되는 에너지들은 지금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이 50%, 그냥 전기요금보다 150%에 해당하는 가격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리브 아셋 매니지먼트에 따르면은요, 그리고 S&P 글로벌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더 많은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지금 당장 가용량을 늘릴 수 있는 기업들이 이런 전력 수요 증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방금 이 말씀드린 기업들이 바로 여기에 제가 띄워드린 콘스텔레이션이나 혹은 비스트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현재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 아마 이런 내러티브는 성장주의 내러티브라 금리 인하와 상관없이 데이터 센터 광풍이 유지되는 동안 이 상승 여력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유틸리티주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리뷰를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주요 키워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쪽에서 생산자 물가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패널 광물들에 대해서 관세 장벽을 세웠는데 이 두 가지 소식이 사실 약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섞여 있는데 과연 이런 점들이 중국 주식의 상승, 항생지수의 상승이나 아니면 현재 미국에 상장돼 있는 알리바바 아니면은 뭐 테무 이런 기업들의 상승을 과연 저해할 수 있을지, 과연 상승세가 혹은 유지될 것인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CPI, PPI 그리고 소비자 생산자 뭐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랑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발표 이후에 위원들이 과연 연설을 하게 될 텐데 카시카리 보만 윌러 보스틱 총재가 CPI 발표가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 발표를 합니다. 자기 의견 발표를 하는데 과연 매파적인 이런 연준들의 반응들이 이어지게 될 것인지가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스케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마스터 연준위원회 연설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죠. 자, 그리고 화요일날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고 난 이후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날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번 주에 하이라이트가 나오게 되는 날이죠. 수요일날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수요일날 이제 이런 것들 CPI 발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카시카리 총재나 보호만 연준위원회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제 이야기 집중 안 하면 이제 정지 먹을게요. 자, 미리 경고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날은 건축 승인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 수출입 물가 지수, 필라델피아 연내 제조업 지수까지 여러 지표들이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 플러스 알파로 부의장 바와 FOMC 멤버인 하커 연준위원회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월러 연준이사 그리고 월러 연준이사의 연설이 있을 예정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내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간단하게 주요 키워드 중 첫 번째 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석 달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19개월 마이너스가 나면서 이게 좀 뭐랄까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보다 높으면서 사실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는 19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나면서 여전히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조금 혼돈 섞인 지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근데 중국의 신규 대출 쪽이 자 보시게 되면은 예상치를 아주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자, 일단 중국 관영 매체가 얘기를 한 것처럼 물가 상승이 아직 약하고 실질적으로 대출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옴에 따라서 중국 경제에 더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전문가들의 경애가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중국 주식에 관련돼서는 악재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호재인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여러분들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추진하게 되게 됩니다. 야, 이게 좀 생각보다 크거든요. 중국산 전기차가 현재 관세가 25%인데 이걸 100%로 관세를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14일 날 발표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과 배터리도 관세가 인상될 전망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중국 주식의 커다란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군요. 중국산 제품의 덤핑에 앞으로는 아마 좀 브레이크를 세워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태양광 주식들에게는 미국 태양광 주식들에게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산 전기차 회사들에게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미중 갈등의 끝에서 중국 주식의 상승세를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미국에서 중국산 기술 부품 커넥티드카를 전부 다 금지를 하는데 이거 참고로 그냥 요게 좋은 소식이라고만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한국 차들 대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볼 예정이에요.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고려를 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번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어떤 기업이 영향을 받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결국 다음에는 CPI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아볼 건데요. 요거는 위클리 리뷰와 프리뷰가 아닌 조금 있다가 아예 주말 라이브로 여러분들한테 아예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CPI 간단하게 정리하면은요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컨센서스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CPI가 한 달 기준으로 0.4%, 1년 기준으로 3.4%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코어 CPI는 0.3에 3.6%로 예상이 되어 있다라고 현재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잡혀 있습니다. 0.4에 0.3이면 굉장히 높죠. 솔직하게 말해서. 참고로 제가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상승 문자인 톰리 아저씨가 CPI 0.3까지는 괜찮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0.4가 나오게 될 경우 과연 톰리 아저씨의 반응은 어떻게 될지 이것도 한번 중요하게 볼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거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주말 라이브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 그러고 나서 회사별 유의해야 될 소식들 조금 한번 적어봤습니다. 소니는 파라마운트와 인수협상이 나오게 되게 되는데 이 소식에 따라서 파라마운트 가격이나 소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건 한번 좀 알아보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로이터에서 보도가 있었죠. FSD가 과대 포장 의혹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주에 수사가 들어갈 예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후속 보도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개인적으로는 좀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과대 포장이 지금
여러 가지 수사, 로이터에서 조금 어그로를 끌려고 요거를 조금 극대화시켜서 표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주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 요거는 내가 봤을 때 말도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과대 광고 정도로 아마 조금 벌금 정도 맞는 것까지는 가능하지. 요거로 이용해서 막 테슬라가 뭐 거대 과징금을 물게 된다. 테슬라가 주주들한테 사기쳤다.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로이트의 진현주 기자가 조금 부풀려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스케줄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부터 텐센트 뮤직의 어닝 발표가 있고요. 화요일 날은 알리바바와 홈디포, 누홀딩스, 그리고 수요일 날은 뭐 주요 스케줄 없고요. 목요일 날은 월마트와 바이드, 징동닷컴, 그리고 존디어까지 재미난 어닝들이 좀 많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발표된 이후에 장마감이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의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모든 소식들 다 위클리 리뷰와 프리뷰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유선남의 저번 주에는 저번 CPI 때는 96점을 맞으면서 오랜만에 A 플러스를 맞았는데 과연 요번에는 CPI 점수 몇 점 받을지 조금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일단 이번 CPI에 대한 예상치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일단 CPI 나우캐스팅으로 불리는 연준에서 예상하는 CPI 예상치는 0.4에 0.3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1년 기준으로는 3.5에 3.65가 예상되어 있는데요. 저렇게 나오면 연준에서 매파적으로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수치죠. 그리고 시장에서 나온 컨센서스도 이거보다 낮지 않습니다. 자, 시장의 컨센서스가 한 달 기준으로 0.4에 0.3, 그리고 1년 기준으로 3.4에 3.6입니다. 예, 낮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지표는 좀 아니거든요. 물론 다행인 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높을 거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는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 조사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지만, 뭐 낮게 나올 만한 건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예, 그래서 이 나우캐스팅 기준이나 아니면 시장의 컨센서스. 참고로 시장의 컨센서스는 나우캐스팅 기준이 아닙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애널리스트들의 중앙값을 가지고 정해놓은 게 예상치 컨센서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저번 달에 나온 CPI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CPI, 코어 CPI 양쪽 다 0.4%가 나왔고요. 여기에서 그나마 가장 좋았던 점은 굿즈들의 가격 상승이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좀 안 좋게 볼 만한 점은 여전히 주거비가 높게 나왔고 에너지 가격이 미쳐 날뛰었다라는 점 때문에 저번에 CPI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나마 좀 버텨주던 굿즈 가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요번에도 한번 중요하게 볼 만한 지표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번에 각자 지표들 하나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음식 가격은요. 전체적으로 곡물 가격 먼저 볼 텐데 곡물 가격이 여러분들 4월부터 5월, 사실 특히 5월에 진짜 엄청나게 올랐는데 4월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쌀 가격이나 옥수수 가격, 그리고 카놀라유 가격, 윗 가격, 밀 가격까지 저번 달보다 평균 가격이 오르게 되게 되면서 전체적인 곡물 가격들이 좀 오르게 됐습니다. 다행인 점은 WASD 리포트가 나왔는데 미국의 농산물 리포트에서 이러한 곡물들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 가격이 거의 뭐 한 8개월 만에 최고치에 올라가 있고 쌀 가격 높은 수치, 옥수수 가격 높은 수치 내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곡물들의 가격의 상승에 이끌고 있다라는 점, 악재로 받아들일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코코아, 기호식품이라고 하죠. 코코아나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전달과 비슷한 수치가 나왔어요. 특히 코코아는 4월, 3월 한 달, 2달 동안 내내 폭등했었는데 막판에 가격이 급락하게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기호식품 같은 경우는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오르지는 않는, 조품에 따라서 좀 내려가는 경향도 있는, 특히 설탕 같은 경우는 4월 한 달 동안 많이 내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호식품 가격은 조금 내리는 경향이 좀 있어서 전체적인 기호식품들은 좀 예전과 비슷한 수치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고기 가격은 좀 재밌습니다. 자, 일단 소 가격은 엄청 내렸는데 돼지고기 가격이 4월 한 달 동안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WASD 기준으로는
이런 가격의 상승이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답니다. 고기 가격 자체가 공급이 너무 높게 나오게 되게 되면서 고기 가격 전체가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긴 했는데, 근데 일단 선물 가격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전달과 비슷하거나 혹은 내려간 지표들이 좀 눈에 띕니다. 일단 이런 소 가격들은 전달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지만 돼지 가격이 3월달 한 달 기준으로 갑작스럽게 중간에 폭등이 나오게 되게 되면서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고기 가격은 전달과 크게 변하지 않는 지점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음식 가격은 중립이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요거를 서포트해주는 데이터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데이터들이 간단하게 얘네들의 식품 가격들을 트래킹을 합니다. 따라가면서 조사를 해. 근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계란 가격이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뭐 유제품 가격이나 뭐 그로서리 가격이나 뭐 우유 가격이나 이렇게 크게 변화가 없으면서 전달과 비슷한 수치를 굉장히 유지를 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전체적인 음식 가격은 개인적으로 중립에다가 놓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가솔린 가격, 여러분들 유가가 결국 가장 중요하죠. 유가가 여러분들 의외로 선물 가격 기준으로는요, 여러분들 3월에 비해서 4월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진짜 많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선물 가격 기준은요, 우리가 소비자가 받아보는 가격이 아니라 도매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솔린은 소매 가격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요, 제가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지표를 분리를 해놨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4월 한 달의 가격이 3월의 가격보다 거의 한 3%가량, 2%가량 높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는, 도매 가격 기준으로는 전달과 비슷할 수 있지만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는 올랐다. 물론 이게 계절성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절대적인 가격 기준으로는 전달에 비해서 약 갤런당 1센트 정도가 올랐다는, 10센트 정도가 올랐다라는 점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난방유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난방유 가격은 저번 달에도 좀 내리더니 이번 달에도 소폭 내렸다라는 데이터가 EIA 미국의 에너지청에서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기 가격, 전기 가격은 요즘에 데이터 센터 때문인가 요즘 유틸리티가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사실 이 유틸리티 주가가 오르는 거에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전기 가격의 상승 혹은 천연가스의 상승이겠죠.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전기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은 이번 달에 상승폭으로 사실 좀 상승 추세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아마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결국 우리도 굿즈들의 가격 좀 알아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간단하게 소비자 물가지수 다 알아봤잖아. 음식 가격이랑 에너지 가격. 그러면은 코어 CPI의 중심인 굿즈들의 가격을 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고차 가격이 재미난 건 도매 가격 기준으로는요, 맨하임 인덱스 기준으로는 좀 내렸습니다. 야, 이게 생각보다 포인트가 많이 내렸습니다. 2.3%가량 내려왔는데,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도매 가격이 아니죠. 도매 가격이 아니라 뭡니까? 소매 가격으로 보잖아. 소비자 물가 지수니까. 근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여러분들 저번 달에 있었던 일을 많은 분들이 까먹으신 것 같은데, 자, 저번 달에 볼티모어 폐쇄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의 최대 자동차 수출입 관문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고차 가격이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신차 가격과 중고차 가격 양쪽 다 상승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카구루스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약 3월부터 4월로 이루어지는 한 달 동안 현재 카구루스 인덱스 기준으로 중고차 가격이 소폭이나마 오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러고 나서 사실 ISM 제조업 지수 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요.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여러분들 60%가 넘었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어요. 사실 3월에 55.8 나왔을 때도 이거 좀 위험한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ISM 가격 지수가 60.9가 나왔습니다. 자, 8개월 연속으로 이 제조업 관련된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는 4개월 동안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을 좀 나타내는데요. 자, 가장 큰 6개의 제조업 중 화학제품, 가공금속 제품, 컴퓨터 및 전자제품, 기계부품이 4월에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보고가 됐고요. 그리고 특히 원유, 알루미늄, 철강 및 플라스틱에 해당하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4월에 31%에 해당하는 회사가 가격의 상승을 보고를 했는데 3월에 24%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수치고요. 그리고 4월에 원자재 가격을 보고하지 않은 제품을 찾는 게 더 빨라요.
4월에 원자재 가격 하락을 보고한 유일한 사람은 식음료 및 담배 제품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기후식품 가격이 전체적으로 전달과 비슷하다. 전체적으로 음식 가격은 아마 중립에 해당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ISM 제조업 지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월에 유일하게 하락한 가격은 식음료와 담배 제품. 나머지는 다 미친 듯이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에 따라서 이번 코어 CPI에서 아마 굿즈 가격은 오랜만에 다시 또 상승 추세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신차 가격과 중고차 가격이 결국 볼티모어 항구의 문제로 인해서 아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체적인 의류도 제조업 지수의 상승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의료 물품 자체도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ISM 하스피럴 지수 자체가 좀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ISM 하스피럴 지수가 높게 나와서 의료 물품 가격은 조금 중립에다가 놓긴 했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아마 굿즈들의 가격은 좀 오르는 경향이 좀 나올 것 같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주거비 맨날 파월 아저씨가 이번에도 연설하게 되면서 주거비는 곧 내려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 이번에 내셔널 렌트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간단하게 현재 리스팅되는 렌트들의 가격을 추적한 애들이 있는데 저번 달보다 상승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4월 기준으로 렌트 가격이 0.5%가량 올랐다라는 데이터를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 주거비가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요거는 조금 호재인데 자 여러분들 서비스업 PMI, 구매관리자 지수가 오랜만에 PMI 지수가 50을 하회를 했어요. 물론 가격 지수는 여전히 조금 50 이상으로 상승 추세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서비스업 지표에 관련한 수요가 줄어가고 있다는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운송비와 의료 서비스 관련한 비용은 좀 중립에 가까운 좀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주거비가 서비스의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주거비가 여전히 상승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서비스 관련된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는 아마 상승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CPI는 여전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에서 예상치의 컨센서스는 0.4에 0.3 그리고 1년 기준으로 3.4에 3.6이 잡혀 있는데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굿즈 가격의 상승이 좀 이번에는 좀 나올 것 같으면서 코어 CPI가 조금 0.4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 0.3이나 0.4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서비스 지표의 상승이 좀 멈췄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조금 기대를 걸어볼 수는 있을 것 같으나 에너지 가격이 여전히 전달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아마 에너지 가격 자체가 올라가면서 CPI 수치가 0.4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유사남의 재미로 보는 컨센서스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유사남의 이번 컨센서스는 0.4 그러니까 그 코어 그냥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0.3에 0.4고요. 어떻게 보면 소폭 하회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여요. 코어 CPI 같은 경우는 반대로 0.3에 0.4로 예상을 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CPI는 뭐 예상치 컨센서스와 비슷하거나 소폭 하회 혹은 코어 CPI는 예상치보다 조금 높거나 아마 예상치와 비슷한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예상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